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부산스럽네요. 정신이 없죠? 원래 새로 이렇게 출연자가 오시면은 좀 부산스럽습니다. 네, 안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새로 출연자가 오실 때마다 이 세트를 살짝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출연자를 모실 때 그냥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녹화입니다. 자, 지금은 녹화가 아니라 라이브이기 때문에 조금 부산스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이고, 또 마이크를 안 켰네. 큰일 날 뻔했다.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세 번째 주제 진행합니다. 이번 세 번째 주제는 외신입니다. 자, 외신은 전 민주당 대변인 있죠? 이경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다 차셨죠? 네, 다 했는데요. 왜 잘 안 네. 되나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네. 와, 진짜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현진님께서 이경 대변인 오기 전에 역할하니까 왜 와서 하면 안 됐나요? 또 그게까지 제가 다 들었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 오시기 전에 욕하라고 하셨던 우리 안진현님 지금 와 네네. 계시죠? 네. 경아 시대신주 경아 이뻥 아이고 경아 시대신주님께서 경아 이뽕? 제가 뻥 누굽니까 이분? 가보니까 이거 저기가 아니 5588님이 이경 점점 이뻐지지 불안해서 재혼할까봐 뭐라고? 누구랑 재혼한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아니 그 밑에 그 스마일 바로 위에요. 여기요? 네네네. 588TEH님. 아니 그 588님께서 재혼한다고요? 아니 이경 점점 이뻐지니 불안해지네. 재혼할 께비. 아 제가요? 아 다른 사람한테 안 되고. 네, 그래. 잠깐만 이게 예. 아니구나. 이거 읽어야 되는구나. 네네. 네네. 자, 이분 예 이경 언니 예뻐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잠깐만요. 예. 홀더 훔더 벨톨스님, 벨톨스. 훔더 벨톨스님이시네요. 네, 네. 제가 언니죠? 고마워. 그랬더니 막 어르신 아니시고 죄송해요. 네, 제가 언니라고 했으니까 이경 고마워. 대변인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모습 저희 못 보시잖아요. 근데 꼭 여기만 오시면 네, 유달리 이렇게 나대십니다. 야, 장현직님의 욕은 정의입니다. 서정현님, 정의입니다. 야, 네. 어느 분이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서정현님, 장용진의 욕은 정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의까지. 감사합니다, 소정님. 이경 TV 저가 올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소정님께서 게시물만 조금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구독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제가 매번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경 TV 곧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몇 달 됐어, 몇 달. 제가 다약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매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좀 부족한가 봐요. 막 자, 이것저것 여러분, 다 못하고 있어요. 이경 대변인이 대학에서 뭐 강의하는지 궁금하시죠? 예, AI 강의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미래. 생성형 AI. 네. 챗 GTP 요거 요새 아니 GPT뿐만 아니고요. 제가 AI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무료에서 아주 최대한으로 뽑았고 너희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가르친 게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 생성형 AI가 우리는 그냥 챗 GPT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촌스러운 게 3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T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GPT가 무료 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검색은 다 퍼블릭시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미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그록이라고 그것도 되게 좀 나눠줘서 되게 잘 하거든요. 그런 것도 뭐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거 이미지 만들고 영상도 내가 만드는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만들다가 뭐가 끊겨요. 네. 그럼 다른 데 가서 이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 감마라고 해서 음. PPT를 완전히 다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리고 감마는 저도 네네, 알아요. 예. 네, PPT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을 왜 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동그라미표, 화살표 막 이런 걸로 해서 아주 그냥 그거를 우리가 정말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되게 이쁘게 만드는 것처럼 그걸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리고 GPT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GPT스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만의 챗봇이죠. GPT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너의 강점, 약점, 네가 숨기고 싶은 무언가, 무의식 중에 있는 너의 생각들, 그리고 너의 오. 미래 이런 것도 다 분석을 되게 잘해주는데 학생들이 제가 이제 그걸 수업을 해주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학생 진로 분석하고 학교에서 무료로 하고 우리 또 유료로도 받잖아요. 예. 그것보다 GPT스를 되게 잘 만들잖아요. 이게 훨씬 더 저 파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잖아. 나의 평소 생각, 나의 게으름, 나의 어릴 적, 나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집어넣기 때문에 나의 전공 이런 거 당연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이걸 왜 싫어하는지 개인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걸 모든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진짜 잘 파악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를 수업을 했었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얘네들이 나를 분석해가지고 네 강점은 이거고 네. 네 단점은 이거야. 네. 심지어는 약간 심리 상담 비슷하게도 할 수도 있다는 심리 얘기. 상담과 진로 상담을 진로 했어요. 상담을 왜냐하면 진로까지도 이 아이한테 그 학생들한테 어휴. 마흔이 넘은 저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이니까 혼란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데 이게 GPT한테 이렇게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설정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서 GPT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이것도 있어요. GPT스 좀 쓸데없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저는 이제 영어 그러니까 저는 영어 교원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학교에서나 그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제가 영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GPT스로 영어 회화 아니면 영어 뭐 독서 이런 걸 GPT스로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로 들어가서 그냥 GPT가 아니고 들어간 다음에 걔랑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 대화 상대도 충분히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두 가지 만든 거, GPT스 두 가지 만든 거 말씀드린 거는 유료 회원이 가능하다. GPT스 만들 수는 없다. 근데 만들어진 거는 활용할 수는 있으신데 시간적인 질문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 무료는요. 자, 훔더 발톨스님께서 GPT스는 GPT를 이용한 앱이다.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로 이게 특성화된 것을 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야. 아이씨, 그 요새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이게 전공이 아니고 제가 전공이 그거예요. 정책, 교육 정책이 전공이었어요. 교육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사회 이제 교육 정책이 저희 전공이었었는데 박사도 아니에요, 석사예요. 저 아직 박사는 뭐 할지 몰라서 안 했는데 교수님이 자꾸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AI가 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렇게 아이고 그냥 대학에서 돈을 받고 있네. 네. 자, 아무튼 우리 이경 대변인의 좀 이렇게 딴소리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딴소리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평소 이경 대변인 저 엄청 구박하거든요. 자꾸 딴소리 한다고. 예.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얘기 자꾸 옆으로 샌다고.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저희가 얘기죠. 외신을 할 건데 이재명 대통령을 외신이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두고 외신이 또 엄청난 보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3개만 골라봤거든요. 근데 외신이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3개만 골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미래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예. 헛소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네. 나가버릴까 보다 진짜. 예. 자, 그러니까 외신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막 이상해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죠. 우리 뭐 이렇게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는 무슨 뭐 공산당 비슷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약간 그렇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외신은 달랐습니다. 외신은 네. 달랐는데 디플로맷 먼저 볼까요? 자, 1시 가까이 좀 빨리 한번 자, 풀어보려고 디플로맷,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음. 중요한 정치 외교 전문지인데요. 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보니까 디플로맷 보면은 이재명's latest policy signal to North Korea라고 이재명의 그러니까 최신 latest policy 최신 그 어떤 정책 그러니까 대북 정책 신호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밑에 나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북한과 관련된 무슨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외신을 보도하는 건데 이재명의 최신 대북 정책 신호들이 밑에 제목이 뭐냐면은 he has downgraded the unclearization 그러니까 downgrade 낮췄다는 거잖아요. 뭐를? 그러니까 비핵화 목표를 낮췄다. as a goal 비핵화 목표를 한 단계 낮췄다. 근데 will it be enough to attract interest from 평양? 이것이 평양에 관심을 끄기에 충분하냐? 할까? 하냐가 아니라 할까? 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를 했고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했으며 왜 중요하고 우리는 이걸 왜 보도했으며 평양은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경의 전망을 살짝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는 다 이 주제예요. 그런데 언론마다 포커싱이 좀 달랐어요. 아하.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디플로맷을 보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그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대북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비핵화가 당장 되는 건 아니다. 단계별로 그럼요. 진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맞죠. 동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동결시키면서 조금씩 뭐 그때 그 진전을 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입장에서 이걸 다운그레이드라고 얘기한 거고요. 다운그레이드. 원래 좀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한 방에 끝내는 정책이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간다. 네. 이걸 다운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기에 네. 대해서 평양이 뭐라고 응답할까? 평양에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까? 평양은 아직 그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디플로맷에서 중요시한 것은 비핵화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화 외교의 궤도를 좀 전환했다는 점. 이거에 대해 매우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과거 정부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군사 억제 중심이었다. 근데 그쵸? 이재명 정부는 차별화해서 대화, 외교로 병행을 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중점을 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총 대신 대화 테이블을 열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과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형제였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형제들이 있어.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포지션이냐. 아유, 돈 문제 나중에 좀 하고 우리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좀 돈 문제 좀 나중에 얘기 좀 하고 야, 우리 같이 밥부터 먹읍시다. 저는 이런 전략이라고 저는 읽혀졌었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쭉 봤을 때 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전략이구나 라고 읽혀졌었다. 그래서 주요 문장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네. 여기 언론 보도에서 주요 문장으로 뽑은 거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연설 중에 세 가지 목표가 나왔거든요. 네. 뭐 한국 언론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목표가 평화적 공존의 제도화라고 했습니다. 평화적 그러니까, 공존의 제도화. 네, 그러니까 평화 공존입니다. 평화 공존.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목표가 뭐냐? 공동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공동 성장입니다. 공동 성장. 공동 성장. 우리 같이 성장하자. 평화와 네. 공동 성장.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했던 것을 이 디플로맷에서 주요하게 보도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그렇죠. 해요. 이게 세 가지의 목표인데 자 보세요. 평화하고 공존하자 우리. 그리고 우리 같이 공동으로 성장하자. 우리 잘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여기 비핵화 하자. 이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로맷에서도 이 워딩, 그 많은 워딩 중에서 이 워딩을 딱 여기다 넣은 거고 저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뽑아온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경제적으로 그 같이 성장하자는 동기를 북한한테 주는 겁니다. 동기. 북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당연히 성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기를 같이 함. 그래서 실용적으로 참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그 대선 때 캠프 때부터 대변인을 하면서 제가 그때 왜 선택했냐면 이재명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예. 이 정책에 대해서 그걸 저는 매우 그냥 민주냐 보수냐가 아니고 진보냐 보수냐 뭐 민주주의냐 이런 거가 아니고 현실주의, 실용주의를 저는 정말로 우리한테 지금 미래의 리더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접근을 한 것을 디플로맷을 딱 집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포기하라고 막 윽박지르지 않고요. 야 우리 함께 사는 방법부터 찾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했더니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벌어지고 네. 국력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게 그 사실 군사력의 차이도 벌어져요. 이게 그 전쟁을 보통 우리가 군사가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전쟁은 돈이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왜 미국에 지금 쩔쩔매느냐?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요. 군비가 네, 없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내기가 싫은 거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뚫리면은 유럽이 위험하니 돈을 대기는데요. 결국 어디서 돈을 대기를 했느냐? 지금 러시아 자금이 국외 이제 해외에 지금 동결되어 있는 게 700조 정도 된다거든요. 요거를 우크라이나를 줘서 이거 전쟁을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가 뭐냐? 전쟁은 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처지고 경제적으로 처지기 시작하니까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무기를 살 돈도 없어지는 거야. 네, 결국 그러면서 이래저래 북한이 그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없더라.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하다? 야, 그러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핵을 가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야, 니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고깃국에 쌀밥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포기해.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야. 일단 잘 먹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같이 핵 우리 문제는 성장하자.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같이 성장해야 되잖아. 같이 성장해보자. 그리고 핵 문제는 세 번째 마지막 목표는 조금 한반도. 이따가 얘기하자. 야, 그럼 한반도 비핵화 니네도 핵 필요 없고 우리도 핵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가봐서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밀어놓고 그때 말을 바꿔도 되지. 다른 대통령이. 근데 네. 우선은 우리 공동 성장을 하자. 이게 라는 거죠. 영리한 정책인 거죠. 매우 영리하죠. 예, 매우 영리한 정책인 네. 거죠. 자,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디플로맷에서 꼭 집은 건데 사실 디플로맷이 한국 특히 그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데가 아니에요. 네. 이 디플로맷이 사실 이게 원래는 영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으로 넘어갔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오. 이게 일본 쪽 신문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오. 반영하는 데가 이 디플로맷인데요. 디플로맷이 최근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우호적으로 냅니다. 그러게요. 예, 그게 이제 그만큼 자기들이 볼 때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플로맷에선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비핵화를 낮추는 거, 이거에 중점을 줬다면은 알자지라는 또 있습니다. 네, 알자지라는 아랍권의 네, 뭐 알자지라에서는 대표적인 방송이죠. 뭐라고 했냐면 South Korean President Murs, 그러니까 검토했어. Apology to Nurse, 그러니까 북한이 사과하는 걸 검토했다라는 것이 메인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옆 밑에 이제 서브 타이틀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say, 그 이재명 말했는데 he felt to should apologize over drone flight. 그러니까 북한에 드론 날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인기 보낸 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날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 정부 윤석열이가 보낸 윤석열이 건데. 북한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지금 뭐 기소되어 있잖아요. 이 그 드론 날린 혐의로 이거를 지시한 것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고 느낀다는 것을 서브 타이틀로
넣은 거예요. 같은 발언 중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면 이것이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알자지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워딩을 따옴표로 넣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그 서울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사과해야 될 것 같지만 큰 소리고 하고 싶진 않다. 왜 그러냐? 밑에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념적 싸움의 빌미가 되거나 친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다. 이걸 굳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알자지라 좀 친절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거, 이거 좀 사실 그 휴전협정 위반이에요, 이거.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평양에 예. 3번이나 들어오는, 그러니까 24년도 10월 달이죠. 그렇죠.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계엄하려고 그 짓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심지어 거기 그냥 갔다가 온 게 아니라 북한 주석궁 여기에 이제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단지도 뿌리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명백한 사실 도발이에요. 도발이죠. 네. 알자지라에서도 이걸 그 서브 타이틀에도 도발이라는 걸 굳이 넣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뚫렸다는 거 아니야, 사실. 네. 그러니까 provocation by his, 그러니까 그 전임자에 대한 도발, 전임자의 도발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북한을 좀 달래야 되는데, 네. 그래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요란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했다가 여러 이념적 가지 싸움에 논란이 벌어질 그렇죠. 거다. 비밀가 될까봐. 꼬투리를 잡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타이틀에는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 전임자의 그 평양에 드론을 날린 그 도발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날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념적 싸움이 될까봐 뭐 그렇다는 것도 쭉 날려줬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대화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알자지라에서도 대화라는 소제목을 다 넣었습니다. 대화,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대화. 그 소제목의 뭐 내용들 중에 이제 요약을 해서 들으면, 이재명이 그 기자들한테 평양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뭐 했느냐, 그럼 그동안에 이건 이재명의 말이 아니고 여기 알자지라 언론에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좀 나열을 한 건데, 국경을 따라 그 선정용 확성기 있잖아요. 네. 이거 철거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철거했잖아요. 이걸 철거했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전단지를 실은 풍선을 북한에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진짜 이거를 있었어요. 네, 알자지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앞서 얘기하고, 대화라는 소제목 이걸 쭉쭉 나열한 거고, 이재명이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정기 군사 훈련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의 그러니까 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과의 정기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직 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군사 훈련하는 거하고 북한이 뭐 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는데, 북한 입장에서 좀 화들짝 놀랄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력만 하더라도 북한을 훨씬 압도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군 전력까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군의 전력이 순식간에 2~3배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이 그렇게 놀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설마 쟤네들이 전쟁하겠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군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 부근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있다. 예, 뭐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은 그 미군이 한 20만 정도가 증원이 돼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한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비군을 싹 끌어들이는데 순식간에, 그 기간만 그 한국군 병력이 한 90만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모르시죠. 한반도, 특히 한반도 이남에 그 병력만 110만이야. 근데 이 병력 110만이 한국군 전차가 지금 4,000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저 외관에 가면은 저기
미군 탱크가 치장이라고 돼 있어요. 치장. 그러니까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 왜 그걸 치장 물자라고 그러는데 어. 그게 이제 왜 치장 물자면 창고에다 넣는데 이게 장기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조림을 만들어 놔요. 죄송합니다. 통조림이라고 표현할게요. 통조림처럼 만들어 놔요. 밀봉을 해둡니다. 근데 그때 훈련할 때마다 그걸 꺼내는 연습을 해요. 오. 그러니까 미군이 국내 한국에 들어올 때 중장비를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한국에. 아. 그러니까 미군이 병력을 빼면서 그게 한국에 치장 물자를 갖다 놓은 겁니다. 오, 네. 근데 그걸 뚜껑 여는 거 하면 그러면 그거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많아져요. 전차가 6,000대가 되는 거야. 네, 네, 네.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력 110만에 전차가 6,000대, 항공기 한국 갖고 있는 게 400대인데 일본에 있는 거나 괌에 있는 거에 싹 들어와요. 그게 한 300대 돼요. 역시 대위 전역이시죠? 예. 잘했어, 장대위. 예.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 보면 얼마나 야, 다르시네요. 무섭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 그런 건데 사실 중국이 더 겁네요, 사실 그거는. 역시 장대위 다르시네요. 뭐 모르는 거를 막 스스로 얘기하시죠. 이거는 다들 모르시죠? 네. 장대위. 수고했네. 네. 한미연합 전력이 하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또 하실 거예요, 계속? 항공- 1시 정도에 끝내려고 하는데 뭐 하세요. 항공- 뭐 괜찮죠? 좀 늦게 해도요. 근데 예. 항공모함도 들어오잖아요. 내가 빨리 가려고 했지. 항공모함도 들어오지, 핵잠수함도 들어오지. 그다음에 왜 죽음의 백종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죽음의 뭐요? 죽음의 백조. 뭐예요, 그게? 그게 이제 B1 폭격기라고 그 북한이 지금도 질식 발색을 하는데 그거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폭격기가 괌에서 날아옵니다. 네네. 거긴 핵무기가 들었어요. 진짜 핵무기가 들었어요. 그거 싣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북한은 얼마나 오줌 지리겠냐고.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질색 발색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도발로 간주한다. 그래서 네. 외신에서도 그런 설명은 몰라서 아마 못 썼을 거예요. 근데 북한이 도발로 간주한다라고 외신에서 알자지라 외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제 살짝 좀 본론으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고요. 다시 이제 제자리로 와서 1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 알자지라에서는 이제 그 살짝 제가 마지막으로 로이터를 할 건데 네. 로이터는 똑같은 발언을 두고도 트럼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타이틀을. 근데 트럼프. 알자지라에서도 그걸 살짝 뒤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알자지라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협상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띄워줬어요. 밝게 띄워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평양이 서울보다 워싱턴을 더 진지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핵화하자. 그 전에 네. 우리 같이 공동 성장하자. 잘 지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는 전략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평양이 서울보다 워싱턴을 더 진지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것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한테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자지라에서도 그거를 워딩을 그대로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전제 상태 종식과 비핵화를 이제 추구한다. 이걸 뭐 연장선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평화를 노력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그 트위터 이 기사를 본 트위터 대부분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놓고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X죠 요즘은 X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길로 해요. 그러니까 그 실용적인 리더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자지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분열된 한반도를 재통합하는 실용적 그 리더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다라는 거죠. 실용적이고 지능적이다라는 것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보면 그 글씨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나가지 않나요? 네. 크게. 이재명 is pragmatic and intelligent. 그러니까 야 실용적이고 지적인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uch a move only bring benefit.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이익만 가져올 뿐이야. And will absolutely not harm.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그 훼손하지 않을 거야. 뭐를? 그러니까 진짜 훼손하지 않아. 뭐 South Korea's dignity. 그러니까 품위, 한국의 품위를 절대 훼손하지 않고 완벽한 이익만 가져올 뿐이야.
이것이 이 알자지라 기사를 그 이제 공유한 밑에 댓글이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트위터, 그러니까 X죠. X가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이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인텔리전트니까 상당히 영리하다. 네. 이렇게 이제 쓰고 실용적이고 있네요. 매우 지적인 인물이다. 음.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지켜 세워주고, 야, 우리 그 선정용 확성기 빼고 전단지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거 전 정부가 그거 평양에 전단지 이거 3번씩이나 돌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사과하고 싶은데, 야, 나 근데 이거 강력하게 막 세게 말은 못 하겠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야, 실용적이고 인텔리전트, 지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치. 하나만 제가 트위터 댓글을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영리하다. 뭐 이게 아마 그 대부분의 외신들의 반응, 또 해외 트위터 등 이제 그 네티즌들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트럼프 얘기를 했다고 네.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잖아요. 같은 기자회견을 놓고 로이터는 그러니까 South Korea's President Trump 그러니까 그 hopes U.S. can 그 resume North Korea dialogue. 네, 이거 보셨죠? 한국의 이재명이 트럼프를 칭찬했다라는 거죠. praises 칭찬하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한국 좀 빠져요.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로이터의 같은 기자회견을 놓고 본 키워드였어요. 이것이 키워드였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알자지라에서도 조금 얘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이 트럼프를 현실주의자이고 실용적인 협상가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걸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북미 관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가능성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고, 그런데 한국의 전략적 입지, 중재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기대감은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보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되게 부각한 것으로 부각시켰네요. 여기서 로이터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로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은 지금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서울보다 워싱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것도 여기다 로이터에서 굳이 꼭 집어넣습니다. 네. 일단 뭐 그 평양, 그러니까 김정은을 말하는 것 같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서울보다 워싱턴하고 일단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 그러면 해보든가라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트럼프 역시 북한과 뭔가 대화를 좀 풀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찬사를 보낼까, 심리적으로 왜 그럴까 했는데, 트럼프 시대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 트럼프 네가 큰 거래 나서서 하면은 더 좋지, 우리는 수월하지. 그러니까 한국은 브릿지 역할을 할게. 그런데 이익은 전부 다 한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영리한 전략이다 저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왜 로이터가 이 발언을 했을까? 이 발언을 주 제목으로 뽑고 이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을까? 근데 이걸 봤을 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렇게 트럼프를 지켜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준비하면서 이 보도를 가장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단순하더라고요. 이재명은 실용주의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한테 공동 성장을 하자라고 했죠. 그럼 한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그것은 곧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이미지가 정상화된다는 것이다. 국가 이미지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한국에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주도권을 윤석열 때는 완전 뺏겼잖아요.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접근한다 보면은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그냥 트럼프 잘해요 쇼가 아니고 생존 전략으로 이걸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트럼프가 이렇게 추켜주면 그에 대해 꼭 응답을 하잖아요. 특히 이번에 그리 핵추진 잠수함 문제라든지 핵 재처리, 뭐 농축 이 부분을 다 한국한테 그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 이거 참 정말 엄청난 진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요. 근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압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돈이다. 그렇죠. 그럼요. 그게 그렇죠. 사실 한반도에서의 경제, 아니, 그 긴장의 완화는 그거는 그렇죠. 바로 돈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주식 투자 많이 해보시면 그 얘기를 다 정말 절감하신다 그래요. 무슨 약간 남북 간에 약간의 무슨 트러블만 생겨도 주가가 확 빠진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 보여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덤덤한데 네. 외국인들은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요동을 쳐요. 우리가 드론 날렸다 했을 때 완전 다 빠졌거든요. 네, 참 그게 은밀하게 그렇습니다.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뒤로 미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투덜거리는 애들 되게 많아. 특히 국힘당 애들 저 뭣도 모르고 저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있는데요. 그 바보짓이에요. 왜냐? 자,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좀 밀어줄게. 우리 딴 얘기부터 하자.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자라고 한 거. 네, 북한도 되게 오케이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없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지들이 핵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가 안 걸 테니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못 걸어요. 핵 잠수함 가지고 거. 그러겠네요. 못해요. 똑똑하다.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핵 재처리, 사실 핵 재처리는 바로 핵무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핵 재처리는 핵무장이에요. 근데 그거 북한이 뭐라고 말 못해 이제. 그럼 우리가 그 권한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가진 거 하나씩 내려놓자. 우리도 총 있는데 니들 총 내려놓자. 우리도 핵 있으니까 니들도 핵 내려놔. 이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지? 그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영리한 겁니다. 지금 그 외신들이 이렇게 직접 거론은 안 하고 있는데 배경에 깔린 얘기다 가만히 행간을 보면은 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것 영리하다라는 얘기하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가 눈에 보이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막 뭘까 또 찾아봤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안보 리스크를 또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북한과 관계가 좋으면 안보 리스크 당연히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비용이 덜 네, 들어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북한과 대화가 되게 그 재개가 되면서 북한과 그 미사일 위협이 많이 우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사일 방어 비용이 최소한 20%는 절감할 수가 있다. 20%는 이거 어디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이게 민생으로 쓰는 거예요. 네, 민생으로 쓸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DMZ 긴장 완화가 되잖아요. 그럼 군사 예산 비용 더 줄일 수가 있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럼 그 비용 대한민국의 성장 또 인재 육성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 현대 이렇게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거 있어. 한국 원화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원화가 출렁거리는 이유의 거의 90%가 대북 문제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원화가 되게 안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걸 노리고 국제 투기 자본들도 마구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있지도 않은 얘기 막 만들어서 막 루머를 퍼뜨려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서울시장은 괜찮은데 갑자기 동경이나 런던이나 워싱턴에서 갑자기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역수입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 외환시장이 돈 들려요. 그러면은 그게 루머인데 그냥 뜬 소문인데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억울한 게 많죠. 참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보는 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서 완전히 완화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중동, 유럽 우리가 이제 투자가 지금 많지 않잖아요. 네. 투자 협정도 매우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왜 이 전략을 세웠을까라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모아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나도 큰 이익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렇게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어우, 한 시간에 시간이 끝내려고 했는데 많이 됐네요. 원래는 더 많았는데 제가 줄인 거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네요. 근데 많이들 계속 계셔 주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빅딜을 기대하자 내년 3월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아직 안 되죠? 그 뭐죠? 방송 중에 이렇게 슈퍼챗 슈퍼챗 말씀이죠? 아직 안 되죠? 아직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곧 조만간 그래요? 될 겁니다. 근데 그 좀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장영진 기자님 역시 후원 계좌를 정말 다른 데는 지금 장영진 기자님 하단에 지금 후원 계좌가 있잖아요. 보통 최소한 이거보다 최소한 2배, 3배는 큽니다. 아주 그냥 저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이것도 후원 많이 좀 키운 있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키웠지 더 작았어. 저희 어머니가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가로로 해서 크게 했는데도 안 보이더라. 장 기자님한테 꼭 좀 얘기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그거 방송 중에 키운 게 그만한 거예요. 아유, 저기 그렇잖아요.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대호 PD하고 지호 기자 네. 두 분이서 그 출연료 안 받고 당분간 출연을 한다. 네, 출연 안 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네. 제가 지난주에 그럼 전 차비 5만 원 주나요? 그랬잖아요. 네. 안 받을게요. 아니 그래도 차비는 드려야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네. 장영진 기자님이 완전히 다 털렸잖아요. 네. 제로 상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털이 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지난달에 저희가 출연한 거 출연료를 준다는 거예요. 보내셨나요? 아직이요. 근데 준다는 거예요. 정산을 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청산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괜찮습니다, 선배님. 근데 이번 달은 좀 주세요. 제가 네. 지난주부터 털린 다음에 출연하는 거 출연료를 그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털리기 전에 네. 물론 지금 개털이시지만 털리기 전에 거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게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이제 네. 봐야죠. 그래도 이제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잘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털렸는데 개털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좀 저급했나? 좀 없어 보였나요? 친하니까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개털 크크크 뭐 아이쿠야라고 하셨고 예. 왜냐면 이게 털리기 전에 방송을 한 게 털린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네. 한 달 반 정도 있다, 2달 있다, 한 달 반 정도. 한 달 뒤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올지 안 모르죠. 들어올 수도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보통 이제 12월 21일, 2일 때쯤에 확인이 되는데 그럼 모르죠. 이제 들어가 봐야 알죠. 아유, 어떡하나. 개털이라니요. 개털이래. 네. 아니 진짜 완전히 다 강탈당한 거라서. 근데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후원 말씀을 드리는데 1,000분이 나가셨어요. 너무 슬프다. 네. 네. 내가 털린다는 표현을 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네. 이 자. 고급스러운 방송에서 제가 저급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뭐 욕도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욕도 하니까 괜찮으시니까. 예.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뭐 재밌는 길이 올라옵니까? 네. 아름다운 개털입니다. 하셨어요. 네. 아름다운 이 노래하면 옛날 사람인데 이거 창피해. 선배님 호를 개털로 하시죠. 개털 장영진 선생. 개털 장영진 선생님. 땀 빠집니다. 후배 예. 이경은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